60을 넘기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인간관계, 욕심, 과거에 대한 미련, 해야만 한다는 강박, 이 5가지를 줄이지 못하면 노후가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자식 뒷바라지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인간관계도 챙기고 또 챙겼는데 막상 60이 넘고 나니 뿌듯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찾아오더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68%가 지금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라고 답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진짜 편안해진 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그리 열심히 붙잡고 살았던 걸까?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자식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식 걱정을 줄이라고? 부모가 자식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해? 맞아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이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자식은 그 걱정을 알기나 할까요?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매일 아침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야근은 얼마나 하냐, 며느리랑은 잘 지내냐 물어봤다고 해요. 처음엔 아들이 그냥 대답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전화를 잘 안 받더래요. 나중에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걱정해 주시는 건 알아요. 근데 매일 그러시면 제가 너무 죄인 같아요. 그 말이 박 선생님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다고 해요. 걱정이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이 됐던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관심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압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녀가 30대, 40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 나이면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야 하고 실수도 해보고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할 나이라고요. 근데 부모가 옆에서 계속 걱정하고 조언하고 간섭하면 자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 걱정이 내 마음과 몸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밤에 잠 못 자고 밥 먹다가도 핸드폰 보고 자식 생각에 내 삶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자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놓아준다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부모들을 보면 대부분 연락 빈도는 줄었는데 오히려 만났을 때 더 따뜻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자주 연락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가끔 연락해도 반갑고 편안한 관계가 훨씬 낫습니다. 놓아줘야 가까워진다. 이 말이 처음엔 역설처럼 들리지만 살아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100명? 200명? 그 중에서 오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손에 꼽히죠. 대부분의 연락처는 그냥 이름만 저장된 거예요. 언제 저장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번호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60을 넘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가 생기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좋은 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쌓이면 정말 지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영국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평균 5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바깥에 더 많은 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서로를 진짜로 아끼는 관계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10명, 20명을 붙잡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60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진짜로 나를 걱정해 준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몇 명이 나한테는 100명보다 소중했어요.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예요. 10명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내 편이 아니라면 그건 외로운 거고 3명뿐이어도 진심으로 기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솔직한 겁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요. 이 사람을 멀리하면 나쁜 사람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어차피 언젠가는 흐지부지 됩니다. 그 시간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10명보다 3명이 행복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욕심을 버리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욕심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욕심을 갖는 것과 욕심이 나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60을 넘기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체력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도 2030대와는 다르죠. 그런데 머릿속에는 여전히 더 해야 하는데, 더 이뤄야 하는데 라는 목소리가 남아 있어요. 그 간극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거든요. 충남에 사시는 65세 이씨 아저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퇴직 이후에도 사업을 하나 더 시작하셨대요. 젊을 때 못 이룬 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고 결국 2년 만에 건강 문제로 입원까지 하셨대요. 병원 침대에서 그분이 생각했다는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증명하려 했던 걸까?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욕심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욕심이 이유를 잃었을 때가 문제예요.
젊을 때 욕심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유, 내 꿈을 이루겠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60이 지나고 나서의 욕심은 많은 경우 그냥 지지 않고 싶다는 자존심이거나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다는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욕심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들죠. 채우려 할수록 비어가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뭔가를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게 비어 보이는 그 느낌이요. 이건 욕심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욕심은 절대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진짜 행복은 더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데서 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시선이 늘 없는 것에만 가 있으니까요.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풍요로운 노후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이런 이야기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릴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60을 넘기면 자연스럽게 뒤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그만큼 기니까요. 그 중에는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쓰린 기억들도 있어요. 후회, 억울함,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감정들이 60 이후에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생각나는 거예요. 충청도에 사시는 71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대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고요. 70이 넘어서까지 그 기억을 안고 살면서 명절 때마다 속이 쓰렸대요. 어느 날 손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손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할머니, 그 삼촌이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후회할까요? 그 질문에 할머니가 대답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나 혼자 40년을 이 감정 품고 살았구나. 그게 누구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벌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상황은 내가 지금 아무리 아파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그 과거 때문에 계속 오염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은 분노와 원망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면장애, 우울증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어요. 용서는 착한 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억울한 감정이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라고 하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꺼번에 다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래된 원망 하나,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 그걸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이제 됐다. 나는 오늘을 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조금씩 가벼워져요. 용서해야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날들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히 60대 이상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해야 한다. 이 세 글자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차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좋은 부모여야 한다. 직장 다닐 때는 성과를 내야 한다. 나이 들어서는 건강해야 한다.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 집안을 잘 돌봐야 한다. 이웃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이 목록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 해야 한다들이 정말 다 내가 원해서 생긴 것들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까 혹은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눌려서 생긴 것들인가요? 많은 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상당수의 해야 한다가 사실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남의 기준에 맞추려는 강박이었거나 뭔가를 안 하면 내가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었거나 60대 이후에 이 강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봉사도 나가고 운동도 억지로 하고 모임도 억지로 나가고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은퇴 이후에도 쉬지 못하고 소진되는 분들이 많아요. 다 하려다 쓰러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그냥 마당에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봐도 돼요. 그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누리는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야 한다를 줄이면 오히려 하고 싶다가 살아납니다. 강박이 사라지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떠올라요. 젊을 때 못 가봤던 곳을 가보고 싶다든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든가, 오래된 친구한테 편지를 써보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60 이후의 진짜 삶이에요.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 그게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한 번에 실천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하려다 쓰러진다는 말, 방금 드린 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셨던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것 하나만 이번 주에 조금 내려놓아 보는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덜 하거나 불편한 모임 하나를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오래된 원망을 오늘 하루만큼은 머릿속에서 놓아주거나 아주 작은 것 하나만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비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걸음이 가벼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인생 별것 없다는 말이 허무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좋다는 말이에요. 6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자식 걱정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강박을 줄이는 것. 이 5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반대 방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더 해야 한다. 더 채워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줄이는 것이 비우는 게 아니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당장 완벽하게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를 아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깝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진짜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써야 후회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